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5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이 가진 묶인 세트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 작품으로 고전시가는요, 정식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축산별곡이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축산별곡이 뭐 농산물, 축산물 할 때 그 축산이 아니고 한자 보면은 좀 특이하죠. 이게 지명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경북 예천군 용국면을 이 작가가 수령으로 근무하면서 아마 그 지역의 풍속이라든지 뭐 경치 그런 걸 읊은 가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연대는 1728년 영조 초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은요, 윤기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명성에 대하여라는 책이 글인데 그냥 수필인데요. 이건 18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26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사대부역의 관직은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기반이면서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가해 작가, 즉 아까 정식 작가는 지방관으로 직무를 행하며 풍속을 살피고 경관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중에 선정의 의지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지방관으로 가면서 경관 감상하고 풍류 즐기고 선정의 의지 다짐하고 또 역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빠뜨리지 않고 어디서 많이 비슷한 컨셉이죠. 즉 정철의 관동별곡과 컨셉이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가 정식이라고 하는 분이요, 송강 정철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 그 글 중에도 그 정철을 지은 삼위인국 얘기가 나옵니다만 역시 같은 가문의 후손답게 자기 조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컨셉을 이어받아 가지고 작품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청원정 돌아들어 고을을 바라보니 소나무 굳은 절개에 지금도 빛이 난다. 충효도 갖추었구나. 연료도 많고 많다. 자, 첫 시작부터 이 자기가 부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대상 고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딱 여기 처음부터 여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런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하의 미소기요. 추로의 유풍이라. 여기서 각주의 추로라고 하면요, 맹자 출생지가 추나라고 공자 출생지 노나라. 그러니까 맹자와 공자의 출생지가 굉장히 풍속이 뭐랄까 아주 예의가 바르고 뭐 그런 걸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늙은이가 성은 입어 이 땅에 수령되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땅에 수령이라고 하는 게 경북 예천군 용국면에 용국 현감이 되어서 가지고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용국 현감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바닷속의 용궁, 초월적 세계의 용궁같이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명 이름이 용국면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땅에 수령이 되어서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 공자 맹자 아니라도 천성을 길러준다. 그만큼 이 지역 뭐랄까 풍속이랄까 경치라고 할 게 꼭 뭐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히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풍속이 아주 좋다, 그런 걸 암시해주고 있고요. 역시 기억으로 가서요, 백성들이 감화하니 교화할 필요 없네. 자, 이거 백성들이 감화하니 교화할 필요 없네. 그러니까 꼭 가르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좋은 풍속 만들어가면서 알아서 잘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걸 적절하지 않은 거 23번의 1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선지 1번이요. 백성들이 감화하니 교화할 필요 없네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상황, 여기까지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아니죠. 네, 무력감이 아니고 뭐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굳이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도 백성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백성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 뭐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난 여기서 할 일이 없네, 그런 무력감, 전혀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 답 1번 남았네요. 네,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지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갑니다. 네, 기억 아래입니다. 엊그제 수령되었는데 어느 사이 3년인고, 벌써 여기서 근무한 지 3년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 금방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속도감 있게 또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산 음주는 안 하는 것이 옳지만은, 즉 산에서 놀면서 술 마시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옳지만은 풍속을 살피는 것은 아니하고 어찌하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것을 또 이것도 원래 풍속을 살피는 게 수령의 임무 중 하나니까 이렇게 근무 중 자기 근무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산을 다니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종의 뭐 자기가 지금 놀러 다니는 걸 정당화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춘강에 배를 띄워 노룡현으로 내려가니, 자, 계속 아까 청원정 노룡현도 그렇고 계속 그 뒤를 가면서 장소가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흔히 말하는 기행가사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이동 또는 여정, 그런 걸 표시한 것이 되겠죠. 자, 하여튼 노룡현으로 갔습니다. 네, 강가의 솔바람은 검은 고 소리에 화답하고, 자, 이 니은 부분 23번의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강가의 솔바람이
검은 소리에 화답한다고 하는 말, 즉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나타났겠죠. 역시 적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갑니다. 그 다음 바이사의 진달래는 푸른 물결에 비치네.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특히 진달래가 나왔으니까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즉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어부의 긴 그물을 상하에 가로치니 한 잔 없는 큰 물고기 물가에 솟아뛰니. 자, 디귿입니다. 한유의 가을 독서, 두보의 겨울 시외. 자, 두보하면 우리가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고요. 한유도 뭐 그에 버금가는 문장가라고 하는 건 딱 감이 오죠. 하여튼 옛사람들 언급하면서 이렇게 아직 디귿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유의 가을 독서, 두보의 겨울 시회에 이 거동과 견주면 어느 것이 낫단 말고.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현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행위에 만족감 잡으신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대로 23번 선지 3번에 나오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선지 3번입니다. 다른 인물과의 비교, 즉 한유하고 두보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만족감, 그렇죠. 이 거동과 견주면 어느 것이 낫단 말고, 최소한 자기가 그 한유나 두보보다 못하지 않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감 나타내는 거 맞겠습니다. 선지 3번도 맞고요.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갑니다. 곧바로 디귿에 이어서 리을이 나와 있습니다. 남여는 가마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남여의 비스듬히 앉아 백석정에 오르니, 계속 공간 이동 나와 있습니다. 여정이 계속 옮겨갑니다. 백석정에 오르니 사람은 어디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 자, 여기서 아마 이 백석정에 유명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야 자세히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하여튼 이 리을 부분도 역시 23번의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4번, 새로운 장소로 이동. 그렇죠. 백석정으로 이동해서 느낀 심회, 즉 사람은 어디에 가고 빈터만 남았는가. 심회 그대로 맞겠습니다. 다시 지문 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청풍이 완연하여 노송에 머물렀나. 외로운 배로 거슬러 올라 영규정에 내려앉아. 또 장소 옮겼죠. 송림을 바라보니 퇴계선생 사당이로다. 이 퇴계선생이 스몰 a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 퇴계선생 나오는 부분까지 좀 더 읽어본 다음에 이 퇴계선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퇴계선생 사당에 왔어요. 사당 뜰에서 경건하게 신위에 배례하니 모습을 뵙는 듯 100년이 지났어도. 아까 전에 이 작품이 지어진 연대가 1728년인데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지는 뭐 100년 좀 더 됐죠. 근데 하여튼 대략 100년이 지나갔다고 치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냥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 하더라도 퇴계 선생으로부터 한 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지어진 거구나. 그렇게 감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감개가 무량하다. 공자는 근원 멀고 정자는 가까우니. 자, 이 정자 한자가 좀 특이한데요. 이 각주를 보니까 송나라 때 성리학자 정오와 정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송나라 때 인물 정자가 훨씬 가깝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후하기 옛일보와 퇴계선생 본받아라. 그러니까 멀리 가서 먼 옛날 중국 옛날에 성인 찾을 거 없이 바로 가까운 과거였던 퇴계선생을 본받아라. 그런 뜻으로 퇴계선생이 쓰였네요. 자, 그럼 이 퇴계선생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24번을 가보겠습니다. 24번에 A나 B나 다 똑같은 퇴계선생인데요.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A는 화자가 자신과 다름이 없다고 여기는 대상자. 퇴계하고 자신하고 다름이 없다. 전혀 그건 아니죠. 네. 감히 어떻게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선지 2번 A는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 요것이 맞겠네요.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A는 맞고요. 선지 3번 A는 화자가 후학에 대한 권면의 뜻, 즉 열심히 공부하라. 권면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대상. 이것도 맞겠습니다. 선지 4번 A는 화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용한 대상. 이거 전혀 아니고요. 선지 5번 A는 화자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 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다 퇴계선생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고 또 화자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A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A만 가지고도 선지 2번과 3번이 유력한 정답 후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중략 이후를 보겠습니다. 중략 이후 8월 보름입니다. 당연히 여긴 음력일 테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가 되겠습니다. 결국 가을을 가리키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있고요. 수조가를 읊으니 천년을 짧은 시간으로 여기니 마음은 한 가지라. 모진 바람 땅을 쓸고 자욱하게 눈 내릴 때 벌써 겨울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 미음입니다. 미음. 깊은 밤 명금각에 촛불을 밝게 켜고 또 장소 이동 또 했습니다. 명금각. 고아주 가득 부어 고운 노래 들으니. 자, 술 드시는 거 당연히 풍류, 흥취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23번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5번. 자, 미음. 늦은 시간 맞죠. 깊은 밤, 늦은 시간에 흥취. 당연히 술 먹고 있습니다. 촛불 켜고 고아주 가득 부고 고운 노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취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1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지방 수령의 영화로움. 이것 왜 또 있을까? 바로 이거 또 있을까? 서리적인 표현이 나왔고요. 삼위인국 한국조에 뜨거운 마음 절제자다. 자, 이 삼위인국이
송강 정철이 지은 삼위인국이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가 정식이 그 송강 정철의 같은 가문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같은 가문의 조상이 지은 아주 그 레전드 같은 작품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삼인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임금에 대한 충성을 그 여인이 노래하는 거에 빗대가지고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 계속 이어서 나라, 임금에 대한 충성심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나라에 몸을 바쳐 백성을 다스리니 높은 벼슬에 못 올랐으나 선정에 힘을 쓴다. 즉 선정의 다짐, 아까 보기에서 봤고요. 나란 일도 분주하고 병도 점점 깊어지나 임금님께 매인 마음 잠들기 전 잊을 소나 역시 서류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항상 맨 마지막은 이렇게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끝맺고 있네요. 네. 하여튼 거의 관동별곡하고 컨셉이 좀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 작품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2번입니다.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가는요,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해학적 표현 볼 수 없었습니다. 땡이고요. 선지 4번을 가보겠습니다. 가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정서를 침해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봄, 뭐 진달래, 그 다음에 8월, 보름밤, 가을 얘기 또 눈 내린다고 했고요. 다 계절적 배경 활용하니까 당연히 정서 침해하고 있고요. 가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입니다. 가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항상 고전 시가에 서리적 표현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아까 우리 분명히 봤습니다. 맨 마지막 잠들기 전 잊을 소냐. 뭐 이거 외에 또 있을까? 분명히 가 서리적 표현 활용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답 후보는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있었던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6번 선지 1번입니다. 가에 고을을 바라보며 충효도 갖추었고 연료도 많다고 한 것에서 지역의 풍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드러나고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선지 2번 가에 배를 띄워 노룡면으로 내려가니 바위 사이 진달래는 푸른 물결에 비친다는 것에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요. 이것도 맞고요. 선지 4번으로 갑니다. 가에 수령대와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라고 하는 것에서 지방관으로서 수행해야 될 직무를 생각하는 모습 이것도 당연히 맞겠습니다. 선지 5번 갑니다. 가에 선정을 힘을 쓴다. 선정에 힘을 쓴다고 하며 임금님께 매인 마음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는 모습 이것도 그대로 맞겠네요. 그러면 이 정답은 나를 읽어봐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에 대해서요. 여기는 이 작가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라고 하네요. 아까 가의 작가 정식은 그래도 뭐 작은 마을이라마 그 현관 관직을 얻었는데 나의 작가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좀 많이 사회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정진의 계기로 삼으며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마냥 비관하고 막 세상 욕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자기가 더 갈고 닦아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자극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작품입니다. 옥중의 아무. 자, 옥에 갇혀있다는 뜻인데 아무가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냥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무 갈 때가 아무입니다. 근데 뭐 꼭 이게 진짜 이름이 아무인지 아니면 아무 갈 때 아무인지 그걸 잘 헷갈린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옥중에 옥에 갇힌 아무는 평소 내가 믿고 존경하던 사람이라 문장을 짓고 윤색할 때면 신부름꾼 통해서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하곤 하였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이 말을 전해왔다. 나는 지병 있는 몸으로 횡액을 당하여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 이런 사정을 수령에게 알려 선처를 구하고 싶으니 그대가 나를 위해 글을 지어주소. 즉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지어달라. 그런 말을 전해 들었고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나는 애처로운 마음에 곧 초안을 작성하여 그의 지친, 즉 아무의 지친이죠. 즉 가까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친이란 자가 다 읽고 나서 벌컥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 틀림없이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오이다. 그리고 문장이 영 좋지 않으니 못 쓰겠소이다. 갑에게 청해보리다. 역시 갑도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치 익명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한테 한번 탄원서 써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은 누구냐? 그의 이웃인데 문명, 즉 글로써 이름이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문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곁에 있던 사람. 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곁에 있던 사람은 이 작가하고 또 아무에 지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란 얘기죠. 자, 하여튼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이 공정한 말이 아님을 알고는 즉각 거짓으로 둘러댔다. 좀 눈치가 있는 분이네요. 자, 어떤 말했나 봅시다. 이거는 갑이 지은 것이요. 집사는, 자, 바로 집사가 그 아무의 지친이겠죠. 집사는 어찌 그리 안목이 없으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지친이라는 자가 한참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하였다. 자, 분명히
태세 전환할 것입니다. 그렇소이까 다시 보니 이것도 어지간하군 그래. 또 한참 있다가 이거 좋소이다. 정말로 갑에 솜씨구먼 하더니 또 한참 있다가는 손으로 탁자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성으로 보았다가 좋은 문장을 놓칠 뻔했소이다. 완전히 태세 전환입니다. 이 글이 올라갔다 하면 아무는 틀림없이 풀려날 것이오이다. 아무구와 아무잔 기이하고 묘하오이다. 갑이 아니고서 이런 글을 지을 수 없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마침 써 올리기를 허락하였다. 나는 밖으로 나와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신은 참으로 털끝만큼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약이고요. 이 글은 한편의 문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좋지 않고 갑의 글이라 생각하고 보면 좀 볼수록 좋아지니, 즉 사람 갈아가면서 그를 평가한다, 그런 얘기죠. 운울이 장소를 깎아내리고 심하게 아첨한 방법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글이 금세 탈바꿈해서도 아니고 탈바꿈해서도 아니고 눈이 잠깐 사이에 바뀌어서도 아니라 오직 보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진짜 탄식하는 그런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를 평가할 적에 글 자체의 좋고 나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글쓴이의 명성이 있고 없음에 따를 뿐이니 식자의 입장에서는 비웃음을 당한다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칭찬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글쓴이의 명성을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원래 글 자체보다도 이거를 누가 썼는가, 글 쓴 사람의 명성을 가지고 명성이 있으면 좋은 글이다, 명성 없으면 편견을 가지고 좋지 않은 글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역시 서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22번 문제 갔을 때 서류적 표현 나온 거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벌써 가는 서류적 표현 활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봤듯이 나에서도 역시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역시 나도 역시 서류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원하는 모두 서류적 표현 활용했다. 역시 그럼 선지 5번이 확실하게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정답에 가까웠던, 또 정답 후보였던 4번 선지 잠깐 보면요, 가는 아까 계절적 배경 활용했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 전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 그런 계절적 배경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계절적 배경 부분에서 나는 확실하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 5번 확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문단의 이름을 드날렸으니 명성이 이미 사람들의 심안을 휘어잡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저는 비록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성인의 도를 배우고 있지만 20세가 넘도록 이룬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신세이니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워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저 사람이 제 글을 한번 깎아내리고 지켜 세우는 동안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 이번 경험이 바로 이제 이 부분부터가 이 작가의 대단한 부분이죠. 그리고 보기에서 또 특별한 부분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경험이 스스로 분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서류적 표현 나왔고요. 아까 저희가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았던 성인의 원칙을 팽개치고 따르지 않은 것은 슬프지만 그렇다고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서류적 표현 나오면서 오히려 그걸 더 자극받아가지고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 그런 아주 상당히 현대 사람들이 봐도 본받을 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퇴계 선생 또 나오네요. 옛날 B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이 시골집에서 이서방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여 찬찬히 살펴보니 촌부, 즉 촌에 사는 그냥 평범한 남자 촌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퇴계 선생은 나도 이서방이고 저 사람도 이서방, 위로 올라갑니다. 저 사람도 이서방이라 호칭이 같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다 생각하고는 더욱 노력하여, 즉 그렇죠, 과거급제에서 높은 벼슬 올라가면은 이서방이라고 안 그러고 이대감님 그렇게 부르겠죠. 네, 그래서 더욱 노력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결국 대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초한 것도 퇴계 선생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퇴계 선생의 예를 들어서 자기도 이런 일에 자극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끝맺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끝맺었는데 과연 그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 급제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한 이분이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는 입학시험, 예를 들어서 진사시험 같은 거 합격을 했는데 금방 과거 시험을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고 한 20몇 년간 성균관 유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0몇 년간 성균관 유생으로 지내면서 진짜 만년 수험생인 셈이죠. 근데 결국은 그래도 1792년에 문과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792년이면 정도 때고요. 하여튼 문과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기에서 이 나의 작가가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라고 한 건 글 쓴 시점에서는 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대기만성이긴 하지만 관직에 오르셨네요. 자, 그렇게 간단히 좀 이야기를 더 덧붙였고요.
나머지 아까 퇴계 선생 B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정답을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2번이 정답 후보였죠. 자, B는 글쓴이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하는 대상. 자, 지금 이 작가가 나 작품 작가가 뭐 퇴계든지 아니든 간에 타인에게 도움받은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특히 후회하는 그런 정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E에서 확실하게 선지 2번 틀렸네요. 그럼 3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 3번의 B를 보겠습니다. B는 글쓴이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언급한 자다. 이것이 맞겠네요. 여기 자신의 논지가 뭐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퇴계 선생처럼 자극을 받아서 더욱 노력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받아 더욱 노력하겠다. 자, 그런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퇴계 선생이 촌부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았을 때 그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 선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나머지 4번, 5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로 갑니다. 네, 25번 나에 대해서 통째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입니다. 선지 1번 글쓴이는 논의의 대상을 타인의 행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이 딱 정답같이 보였습니다. 자, 타인의 행위 어떤 사람의 행위입니까? 바로 아무라고 하는 사람의 가까운 친구죠. 아무의 지친 그런 타인의 행위에서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신에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 1번이 확실히 딱 맞는 것 같은데 너무 1번이 금방 답으로 나오는 게 좀 어색하다면 나머지 선지 가볍게 보겠습니다. 선지 2번 글쓴이는 자신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해 어쩌고 하는데 자, 이 작가에 대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 사람 윤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평가하고 있나요? 전혀 다양한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물론 인물이 다양하게 나오죠. 뭐 아무, 지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곁에 있던 사람, 여러 사람 등장하지만 이 글쓴이를 평가하는 다양한 인물은 없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그렇죠. 글쓴이의 글을 평가하는 사람은 있죠. 바로 지친. 그렇지만 글쓴이에 대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다양한 인물들이 확실하게 틀렸고요. 선지 3번입니다. 글쓴이는 타인의 주장을 두둔함으로써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타인의 주장을 두둔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걸 다시 개선되는 과정 그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뒷부분 관계가 개선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틀렸고요. 선지 4번입니다. 글쓴이는 타인의 삶의 내력을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어쩌고 하는데 자 타인의 삶의 내력 예를 들어서 갑은 일찌감치 과거 급제했다. 그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찌감치 과거 급제 그 얘기만 나왔지 뭐 10살 때 뭐하고 15살 때 뭐하고 그 다음에 20살 때 뭐하고 그렇게 시간순으로 타인,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의 내력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앞에부터가 틀렸고요. 또 해당 인물의 모순적인 태도. 그렇죠. 뭐 일단 아무의 지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글인데 자기가 썼다고 했을 때는 막 형편없게 취급하다가 갑이 썼다고 할 때는 좀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좀 그런 거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직접 이 작가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4번 틀렸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언급하면서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인데요. 뭐 어떤 대안 제시한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답 1번으로 자신을 가지고 답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가 있었던 26번. 지금 나를 가지고서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글 자체보다 글쓴이의 명성에 따라 그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는 것에서 즉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겠냐 한 것에서 대상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편견을 갖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 드러나 있고 그대로 맞겠습니다. 또 선지 4번 갑니다. 나의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 즉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몸이 떨린다는 것에서 지금까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이게 전혀 아니죠. 이건 보기하고도 컨셉이 맞지 않습니다. 보기는요. 지위와 명성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 나 이제 지위와 명성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난 지금까지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고 살았어. 그런 반성 전혀 이 보기 컨셉하고 맞지도 않고 글 내용도 그렇죠. 내가 지금 이룬 것이 없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기도 명성을 이루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 반성은 반성인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없지 않은가 그걸 반성하는 것이지 자기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성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게 아니죠. 난 이렇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걸 반성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지향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 4번 나에서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답 확정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나의 이번 경험을 자신에게 유익한 일로 여긴다는 것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개인적 성취를 위한 정진의 계기로 삼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 4번 확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5월달 고3 그 고전시과 고전 산문이 묶인 세트 같이 복습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